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두 번째, 위험 자산 조정. 세 번째, 소수 종목만 폭등. 네 번째, 모든 자산 폭락.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1999년이 생각납니다. 닷컴 버블 때 말이에요. 1997년부터 99년 여름까지 정말 모든 자산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매년 80%씩 올랐어요. 이건 영원히 오를 거야.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99년 여름 갑자기 20% 조정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주식시장 끝났다. 많은 사람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2단계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3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소수 종목, 랠리,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같은 딱 5개 종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수가 80% 더 올랐습니다. 그 5개 종목은 몇 배가 올랐겠어요? 여기서 두 종류 사람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조정에 겁먹고 나갔다가 막판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 최고점에서 산 거죠. 두 번째, 오르는 종목이 아닌 다른 주식 갖고 있다가 왜 내 주식만 안 올라? 하면서 급하게 갈아탄 사람들, 갈아타자마자 폭락이 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최근 2년간 모든 자산이 올랐죠.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뭐든지 사면 올랐어요. 에브리싱 랠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상치 않아요. 일부 자산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주 보세요. 실적 좋고 미래 밝은데 주가는 폭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종목만 분석해선 절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지 아니면 패권 전쟁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지 이런 판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종목 사도 손해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2단계 조정인지 아니면 이미 4단계 폭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1999년 때 마지막 랠리에 참여 못한 사람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랠리의 막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전 재산 날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직 오를 거야 라고 할 때 진짜 위험은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국 주가에 영향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란 사태가 한국 증시를 흔듭니다. 국경 없는 경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30 세대가 지금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산 가격이 이미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40, 50세대는 젊었을 때 평균 2억 원 모았어요. 그게 2배 되니까 4억이 됐죠. 하지만 2030 세대는요, 이제 막 경제 생활을 시작해서 자산이 1천만 원입니다. 아무리 투자 잘해서 3배, 4배 벌어도 3, 4천만 원이에요.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자산 폭등은 이미 돈 쌓아놓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했어요. 이제부터 모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름길을 찾는 이유죠. 나는 돈이 없어. 어떡하지? 저 비싼 집을 어떻게 사? 이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 갑자기 위험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수익률 1000% 나올 수 있는데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는 거. 변동성 엄청 큰 자산에 올인하는 거예요. 코인이든 레버리지든 뭐든지 저는 변동성 큰 투자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로도 돈 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루 종일 본다는 겁니다.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잠도 못 자고 핸드폰만 봅니다. 1분마다 시세 확인하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글 읽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자기 발전은 제로예요. 2030 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테크입니다. 네테크보다 시테크,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2030 세대는 자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 구상하고 공부해서 전문가 되고 이런 게 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데 변동성 큰 자산 때문에 시간을 다 날리면요? 5년, 10년 뒤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로 돈 좀 벌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워렌 버핏 보세요. 그렇게 투자 잘하는 사람도 3배 레버리지 같은 거 안 합니다. 왜요? 하루하루 변동성을 버핏도 못 견디거든요. 조언 하나 드립니다. 자동 투자 메커니즘을 만드세요. 투자의 시간 10%만 쓰고 90%는 자기 개발에 쓰세요. 그럼 돈은 언제 벌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답은 복리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매년 15%씩만 벌면요? 그게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천천히 가도 이기는 거예요. 2030 세대한테는 30년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저 사람들은 자산이 있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드머니 1억 모을 때까지 투자하지 말라?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언이에요. 1억 모았다고 갑자기 투자 시작하면요. 전 재산 날립니다. 오히려 자산 100만 원대부터 투자하세요. 그때 잃어도 괜찮아요. 자산이 작으니까요. 나중에 벌 돈이 훨씬 많거든요. 실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산 비중 연습하고 메커니즘 자동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1억 만드는 과정에서 배워야 나중에 10억, 100억 갈 수 있어요. 1억 모을 때까지 기다리다간 기회도 놓치고 배움의 기회도 날립니다.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아무리 이론 배워도 실제 도로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첫 달은 긴장되고 무섭지만 1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운전합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책으로만 배우다가 갑자기 큰 돈으로 시작하면 사고 납니다. 작은 돈으로 연습하면서 몸에 익혀야 해요. 그래서 첫발 어떻게 떼야 하냐? 실전하고 이론 배우고 다시 실전하고 또 이론 배우고 이 순환 과정을 반복하세요. 자산 1억 만드는 과정에서 배운 사람이 진짜 큰 부자 됩니다. 천천히 가도 결국 이깁니다. 그럼 4050 세대는 어떨까요? 4050 세대는 승자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어요. 젊었을 때 산 아파트가 몇 배 올랐죠. 투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부동산 못 산 사람들은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사서야 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지금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 빚내서라도 사야 해. 이게 철칙이 된 거예요. 과거 30년간 통했으니까요. 문제는 앞으로도 통할까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은퇴 앞두고도 여전히 빚을 갚아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처음엔 20년 빚 내면서 은퇴내 갚자고 했는데요. 중간에 투자로 돈 벌었습니다. 부동산으로 10억 벌었네. 그럼 뭘 하느냐? 더 큰 부동산 삽니다. 아직 강남은 못 샀네. 이거 사야지. 막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년퇴직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막대한 빚을 안고 있습니다. 월급 없어졌는데 빚은 그대로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98년 외환위기 겪고 2000년에 금리가 20%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25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4050 세대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구나. 절대 안 올라. 심지어 최근 5년간 미국은 금리 엄청 올랐어요. 2020년 0.5센트에서 4%까지. 근데 한국만 금리 안 올랐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금리는 웬만해선 안 올라.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다를 리 있습니까? 일본도 금리 올랐어요. 유럽도 올랐어요. 한국만 계속 안 오를까요?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동안은 금리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이비붐이 은퇴하면요. 그때부터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금리 계속 내려가던 세상이 아니라 돈값이 비싼 세상. 자산 가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남 집값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값에 비하면요? 4분의 1도 안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보세요. 강남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4050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큰 흐름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 성공 원칙만 계속 적용합니다. 이게 오히려 V 레이스에서 뒤처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자산격 오르는 속도에 큰 변화가 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데 30년 경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4050 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막판 승부. 강남 집 하나만 더 사면 돼. 빚내서라도 사자. 퇴직 앞두고 이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됩니다. 월급 끊기는데 이자는 더 올라요. 집값은 안 오르는데 빚만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벌었던 돈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4050 세대, 지금 부동산 투자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변화의 신호를 읽어야 해요. 과거 성공 공식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60대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어요.
이제 연금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자산 가치가 실제로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을 참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은퇴 세대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일본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일본은 고령화될 때 디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요. 물가가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은퇴자한테는 천국이었죠. 갖고 있던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 일본이 왜 그랬느냐? 세계화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지었어요. 일본 땅에는 30년 동안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안 지어졌습니다. 인건비 안 올랐죠. 그래서 물가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령화 시작될 때 하필이면 세계화가 끝났어요. 공장 해외로 못 빼냅니다.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우리는 일본과 정반대 상황에 놓인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일본은 지투 국가였습니다. 엔화가 국제통화였어요. 경화, 하드커런시. 웬만해선 가치 안 떨어지는 강한 통화. 그 엔화조차 2012년보다 2025년에 반토막 났어요. 경화인데도 말이죠. 그럼 우리 원화는요? 소프트 커런시, 연화, 약한 통화입니다. 우리는 G2까지 못 갔어요. G10까지 갔다가 이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국통화 못 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글로벌 신용 경색 일어나면 원화부터 던집니다. 최근 주가 왜 떨어졌어요? 미국 자금 시장 비상 걸리니까 투자자들이 뭘 팔까요? 달러 팔까요? 아니죠. 원화부터 팝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장기 불황 들어가면서 엔화 강세였지만 우리는 불황인데 원화 약세입니다. 결론이 뭐냐? 앞으로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60대가 진짜 주의해야 할 건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달러도 분산 투자하고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책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노후에 1억 원이 그대로 1억 원입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있어요. 90세, 100세 시대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녹아요. 60대도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큰 흐름의 변화,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거 살펴봐야 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겪는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60대도 과거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롤러코스터입니다. 10년 걸리던 변화가 1년 만에 끝나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어지럽겠지만 빠른 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2030 당신한테는 30년이 있습니다. 복리가 당신 편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사람이 결국 10억, 100억 갑니다. 시간은 돈으로 못 사요. 4050 과거는 과거입니다. 25년간 금리 떨어지던 세상은 끝났어요. 부동산만 보지 마세요. 금값이 강남보다 4배 더 올랐습니다. 지금 막판에 빚내서 강남 한 채 더 사려고요? 퇴직 후 이자에 짓눌려 젊었을 때 번 돈 다 토해낼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60대 일본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디플레였지만 우리는 인플레입니다. 원화는 약한 통화예요. 원화만 갖고 있으면 30년 뒤 1억 원의 가치는 5천만 원도 안 될 겁니다. 달러로 분산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1999년 닷컴 버블 때처럼 모두가 아직 오를 거야 라고 할 때 진짜 위험은 시작됩니다. 신호를 읽으세요.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배우세요.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세대별 전략을 세우세요.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